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편히 쉬고 계실 시간에 긴급 뉴스를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5월 25일 19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나라에서 간헐적인 감염자가 나오는 정도였으나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원인을 각국에서 빠르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WHO에서 이 바이러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본 방송으로 안전수칙이 안내되오니 집중해서 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실내외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마스크는 최대한 KF94를 착용해 주시고 최대한 밀착시켜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 시간 이후로 학생들의 등교, 등원, 직장인들의 출근은 금지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출근, 등교를 요하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무시하십시오. 학교나 직장에서 보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2-1.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면 절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경우엔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급박한 상황이라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안전하다던 것을 표출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난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2-2. 10분 이상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 인터폰이 있거나 문을 열지 않고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밖을 확인해 주십시오. 감염자의 특징은 아래에 나올 것이지만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검게 보일 정도로 충혈된 눈입니다. 눈을 확인한 후 우리와 같은 눈을 하고 있다면 개인의 판단하에 그들을 도와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를 할 때는 절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명당 한 개의 방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처럼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타인과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 3-1. 만약 인원수에 비해서 방이 부족하다면 한 명이 식사를 마치면 그 방 내부를 소독한 후 나머지 인원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됩니다. 가족인데 별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번째,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아래의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숨을 참고 최대한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첫 번째, 눈이 빨갛다 못해 검게 보일 정도로 충혈된 경우. 두 번째,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비정상적으로 몸을 비틀거리는 경우.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평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할 경우. 네 번째, 갑자기 과도한 폭력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 위 증상과 하나라도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시 숨을 참고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인원과 최대한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5번째, 보건당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가피하지만 여러분을 집에 강제로 격리시킬 것입니다. 격리 절차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 바이러스는 메로나 20의 약 6배에 달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만약 격리 절차에 불응할 시 즉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감염자들의 증상은 4번 수칙에서 설명한 증상 외에 100% 공통된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급, 관계 등을 이용해 비감염자들을 위험한 외부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7번째, 현 시간을 기점으로 30분 간격으로 새로운 소식들을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모든 채널에서 방송되오니 필히 시청해 주시고, 방송 시청이 불가한 경우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라디오 주파수는 시중 라디오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FM 주파수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AM 주파수는 절대로 청취하지 마십시오. 9번째, WHO에 따르면 이 질병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감염 증상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망가뜨리는 여느 질병과 달리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감염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설령 가족이나 연인이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당신을 감염시키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현 시간 바이러스 예방 수칙 방송을 종료합니다. 메로나 20을 이겨낸 것처럼 이번 팬데믹 사태도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방송은 30분 후 방송 예정이며 그 전까지 방송을 보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빠르게 전파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방송되는 화재 경보는 시설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제 경보 방송임을 알립니다. 안내되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방송되는 화재 경보는 시설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제 경보 방송임을 알립니다. 안내되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 시 외부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울림과 동시에 실내에 있는 스피커에서도 화재 경보 방송이 시작됩니다. 현재 방송은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경보기와 화재 경보 방송이 같이 울립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울린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비실 혹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단, 절대로 밖으로 나와 확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2-1. 화재 경보 방송은 실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닌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화재 시에는 모두가 대피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화재 경보기를 눌렀는데도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면 건물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단순한 기계 오류라 생각해 주십시오.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 부탁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엘리베이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타 있다면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5번째,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을 막은 뒤 몸을 낮춰 이동해 주십시오. 단, 연기가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머문다면 즉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다거나 불길로 인해 이동이 어려울 경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6번째,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이미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탈출구 표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해집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밝게 빛나는 탈출구 표시가 보인다면 그쪽으론 절대 대피하지 마십시오. 7번째,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세를 낮춘 뒤 벽을 짚고 이동하십시오. 단, 이상할 정도로 오랫동안 벽이 계속되는 것을 느끼신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문으로 들어가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그 상황에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8번째, 대피 중 누군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쫓아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들이 나설 테니 여러분들은 신속히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8-1. 여러분만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 10초간 그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화재 진압을 나간 소방대원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간혹 웃음기를 머금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9번째,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층수의 변화가 있는지, 지하 3층 이상 내려가지 않았는지. 저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지하 2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대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언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위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10번째, 모종의 이유로 저희 아파트 스프링클러의 물은 성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피 중 누군가 물을 맞으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을 구하러 다가가지 마시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 주십시오. 11번째, 어떤 청소부가 대피를 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피를 닦고 있다면 그 청소부와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마십시오. 만약 그곳과 눈이 마주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12번째, 비상문을 이용하여 탈출할 때 문이 확실하게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상문은 스스로 닫혀 불길의 확산을 막습니다. 만약 닫히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비상구의 문을 연 것이 맞는지 의심해 보십시오. 사람은 당황할 때 헛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화재 발생 시 전기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차단되었을 경우 아파트 내에서 화재 경보 방송이 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차단된 후에도 화재 경보 방송이 울린다면 경보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따르지 마십시오. 차단의 유무는 비상등이 켜져 있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4번째, 화재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좀처럼 질서정연한 대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침착한 자세로 관찰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15번째, 소방관이 여러분을 마치 안 보이는 듯이 무시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16번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소화기를 든 소방관들이 서 있다면 다행이지만 소방관들이 모두 소방도끼만 들고 있다면 절대로 뛰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방송되는 화재 경보는 시설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시간 경보 방송임을 알립니다. 안내되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진행해야 하는 붕괴사고 시 대피훈련은 최근 방역 지침에 따라 안내방송으로 대체합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기존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진행해야 하는 붕괴사고 시 대피훈련은 최근 방역 지침에 따라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니 잠시만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 밖으로 대피를 못하셨다면 안내되는 수칙들을 준수하며 구조대가 오기까지 안전하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붕괴 사고 발생 시 낙하물에 대비해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 홀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 근처로 대피하십시오. 두 번째, 진동이 멈춘 것을 확인하였다면 침착하게 탈출 가능한 동로를 찾으십시오. 건물 내부를 이동할 때에는 추가적인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고 발생 시 건물 전체는 정전 상태가 되며 오직 비상전력만이 작동합니다. 전등은 물론 엘리베이터 역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동 중이 아닙니다. 어째서 움직이는지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무너진 잔해 사이로 끔찍하게 죽은 시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마십시오. 다만 잠시 그들에게 애도를 표하십시오. 하지만 핏자국이 어디로부터 이어져 있거나 시신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몸을 숨길 장소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큰 소음을 내는 것 역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대로 머무십시오. 부상자를 발견한다면 데려와 주십시오.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기운을 차리고 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소리 같은 게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체력이 떨어지면 환청 또는 환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만약 건물 내부 어딘가에서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을 발견하신다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 구멍은 누가 뚫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슨 의도로 뚫렸는지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 오랫동안 무거운 잔해에 깔릴 경우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죽은 세포로부터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인물을 제거할 경우 혈액을 통해 독소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므로 먼저 환부의 색을 확인하여 검푸른 색을 띠고 있다면 제거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거 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어떤 색이든 환부를 넘어 발진 등이 몸 곳곳으로 퍼져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십시오.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탈출 경로를 찾지 못하셨다면 되도록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향하십시오. 구조의 용이성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고 데이터를 통해 저희는 생존자가 만약의 상황에 처했을 때 후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1번째,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 소리를 내어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허나 잠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물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도망치십시오. 높은 곳으로 향한 건 이것을 위함입니다. 12번째, 사고 발생으로부터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4일입니다. 이러한 지연 시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는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째, 사고 이후 특이한 색의 발진이 일어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면 등의 유해물질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피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육해공군과 경찰 병력들에게 알린다. 21년 09월 07일 18시 30분 대한민국의 좀비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되었다. 좀비 바이러스는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로 정부에서는 모든 군경 병력들에게 좀비들과 그 외의 괴생명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방송과 서류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중이다. 첫 번째, 감염자의 약점은 우리가 익히 알듯 머리 부위다. 개인 화기로 그것들의 머리를 겨누고 사격하라. 다만 한두 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의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쏴야 한다. 두 번째,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 혈액 등으로 감염된다. 처음 감염자에게 물린 직후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 그러나 물린 지 약 180초가 경과하면 물린 부위가 검게 변하고 300초 후에는 심한 고열과 구토 증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10분이 되면 눈의 검은 자가 사라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이빨과 손톱이 짐승처럼 날카로운 형태로 변한 뒤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상 증상이 눈에 띄기까지 3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처음 마주한 사람에 대해서 물린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초 발견자는 3분의 타이머를 맞춰둔 후 변이 증상이 없다면 민간인 격리소로 인도하고 변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사살한다. 세 번째, 길거리의 시신들을 마주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마라. 시신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있다면 안심해도 되지만 몸은 피투성이지만 머리가 멀쩡한 시체가 있다면 머리를 쏴 확인 사살을 하도록 한다.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 일종의 가수면 상태에 돌입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회복을 한 후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 개나 고양이, 새 같은 동물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동물은 변이 증상이 인간과 같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절대로 손으로 만진다거나 데리고 다니는 행동을 일체 금지한다. 다섯 번째, 물가에 가까이 접근을 금지한다. 감염자 개체 중에서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개체들은 자신들이 있는 물가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을 카멜레온의 혀 같은 촉수를 사용해 물속으로 끌고 간다. 이 개체들을 발견할 경우 물 밖에서는 활동을 못하니 가급적이면 교전은 피하도록 이 수중 개체들을 수살기라고 명명한다. 여섯 번째, 보급된 식량, 식수 이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마라. 최근 보고에 따르면 어떤 미친 집단에서 감염자의 피를 음식과 식수에 뿌려놓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로 인해서
감염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보급된 식량, 식수 이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마라. 7번째, 동물원에 고립된 민간인들은 구조를 포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사자, 호랑이, 곰 같은 맹수들은 일반 반려동물과 다르게 어떤 형태로 변이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 즉, 동물원에 고립된 민간인들은 구조를 포기해야 한다. 8번째, 만약 민간인들이 구조를 요청하며 접근할 경우 우선 몸을 수색하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위에 물리거나 핥힌 상처가 없다고 해도 각 부대의 의무병들과 군의관은 항상 그 구조 요청자를 예의주시하라. 9번째, 구조를 요청하며 접근하는 민간인들의 몸에 물리거나 핥힌 상처가 있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즉각 사살해도 좋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10번째, 감염자 무리와 교전 중에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 친구를 발견해도 주저하지 말고 사살하라.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접촉하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11번째, 만약 감염자에게 물렸다면 즉시 자결해라. 총알이 없다면 다른 부대원들에게 자신을 사살해 줄 것을 요청하라. 동료가 자신을 쏴달라고 부탁한다면 기꺼이 들어주도록 한다. 함께한 전우를 자신의 손으로 끝을 내야 하는 기분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11-1. 감염자에게 물린 부위가 팔이라면 15초에서 20초 안에 물린 팔을 절단해라. 5분 동안 출혈로 인한 증상 외에 2번 항목에서 설명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시 지휘본부 의무대로 후송하라. 하지만 3분에서 5분 안에 감염 증세가 보인다면 11번 항목을 따른다. 각 부대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좀비와 바이러스로 인한 괴생물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3시간 간격으로 상황 보고를 바라며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하여 우리나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의 임무는 민간인 보호와 감염자 말살임을 잊지 마라. 대한민국의 모든 육해공군과 경찰 병력들에게 알린다. 21년 09월 07일 18시 30분 대한민국에 좀비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되었다. 현재까지 각지에서 보고받은 특수개체에 대해서 전파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본 브리핑은 현 시간까지 각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특수개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모든 병력들은 잠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은엄폐한 후 브리핑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수살귀. 가장 먼저 발견된 특수 감염자로 피부는 창백하고 물에 부른 형태이다. 손과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물속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강이나 저수지 같은 물속을 헤엄치다가 공업용 철사와 맞먹는 강도를 지닌 카멜레온의 혀 같은 촉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는 않는다. 이 개체는 반드시 물을 건너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교전은 피하도록. 교전 시에는 물속으로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투척 후 놈들이 물 위로 튀어나왔을 때 사살하라. 두 번째, 까마귀 수험. 까마귀가 바이러스로 변이한 형태이다. 모습은 보통 까마귀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개체들은 보통 100에서 200마리의 무리를 지어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며 비감염자를 공격한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는 않는다. 이 개체와는 우선적으로 교전을 피해야 한다.
총으로는 이 개체들을 전부 처리할 수 없다. 이 개체들의 무리가 공격을 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건물에 몸을 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길어야 20초 안에 살점을 전부 뜯어먹힐 것이다. 세 번째, 잠복자. 검은 피부에 많은 털을 가진 유인원 같은 형태를 한 감염자이다. 야행성을 띠고 있으며 어두운 골목길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 빠른 이동 속도를 이용해 비감염자들을 송곳니로 물고 재빨리 도망친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잠복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손가락 마디를 꺾는 소리가 3초 간격으로 들린다. 잠복자들은 총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으면 겁을 먹고 도망치므로 소리가 들린다면 주위 아군에게 상황 전파 후 하늘을 향해 종을 발포하라. 네 번째, 수어사이드 바머. 배에 폭발성 화학물질이 가득 찬 감염자이다. 주로 화학공장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 복부가 엄청나게 비대해진 이유로 빠른 이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변이체와 1.5k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는다. 이 변이체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각 부대의 저격수들의 사격 한 번으로 해당 개체는 물론 주위의 보통 감염자들까지 처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리액터. 높은 위험도를 지닌 특수 변이 개체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견되며 일반 감염자들 중 한 명의 개체에 있던 바이러스가 방사능과 접촉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내의 장기기관들이 원자로처럼 방사선을 내뿜는 형태로 변이된 개체이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이 개체는 다른 특수 감염자들과는 구분이 어렵다. 그러니 원자력 발전소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플레이그. 한 대학병원이 좀비들에게 무너졌을 때 한 감염자가 병원 측에서 보관 중이던 다른 바이러스와 접촉하여 만들어진 개체이다.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과 항상 입에서는 녹갈색의 액체가 흐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감염자가 해당 액체에 접촉하면 약 10초에서 15초 안에 감염자로 변이한다. 드물게 같은 플레이그 개체로 변이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특수 감염자긴 하지만 유일하게 몸통을 맞춰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녹갈색의 액체를 원거리로 토해내기도 하니 방심은 불가하다. 일곱 번째, 광신도. 감염자가 아닌 비감염 민간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외부 음식들과 식수에 감염자의 피를 뿌리는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민간인이 아닌 사살 대상인 감염자로 분류하며 임무 도중 생존자 무리가 식량과 식수를 제공해도 받지 말고 즉각 전부 사살하라. 여자나 어린이가 있다고 해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을 죽여서 느끼는 고통보다 그 음식과 물을 먹고 감염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기억하라. 이상 브리핑을 마친다. 내용들을 숙지하여 임무 간 불상사가 없길 바라며 위 브리핑 내용은 국가 기밀사항인 만큼 외부로의 유출은 엄격히 금한다. 2021년 9월 7일 18시 30분 대한민국의 좀비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되었다. 그 후로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현재까지 각지에서 보고받은 특수 개체에 대해서 전파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본 브리핑은 현 시간까지 각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특수 개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모든 병력들은 잠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은엄폐를 한 후 브리핑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창귀. 성대가 녹아버려 괴성만 지를 수 있는 보통 감염자와는 달리 성대가 남아있는 특수개체이다.
주로 건물 안이나 풀숲에 숨어 있다가 비감염자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도와주세요 혹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들로 비감염자들을 유인해 잡아먹는다. 이 개체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녹음기에 있는 음성을 재생하듯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구조 요청이 들린다면 즉시 돌이나 빈 탄창 같은 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던져라. 놈이 반응해서 은신처에서 나왔을 때 사살하라. 두 번째, 펜저 졸다트. 출현 경위를 알 수 없는 특수감염자이다. 피부가 마치 중세 기사와 같은 철갑의 재질로 변한 거구의 개체로 큰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든 개체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는 않는다. 이 개체에게는 총알보다는 C4, 수류탄 같은 폭발물이나 90mm 무반동총, 대전차 로켓포 같은 중화기만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 킬러펀트. 동물원의 코끼리가 감염되어 변이한 짐승형 개체이다. 외관은 보통 코끼리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식성이 초식에서 육식으로 바뀌었으며 상아가 더욱 두꺼워지고 단단히 강화되었다. 해당 개체의 시체를 분석한 결과 해당 개체의 근육은 보통 코끼리의 2배가 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피부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5.56mm 탄환은 거뜬히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상아는 29cm의 두께의 철판도 뚫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 개체와는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포격이나 항공 지원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한다. 네 번째, 캐머플라즈. 위험도가 높은 개체이다.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피부가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과 비슷하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변이된 개체이다. 출몰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손톱과 이빨을 이용해서 비감염자들을 습격 및 감염시킨다. 육안으로는 이 개체를 찾을 수 없다. 이 개체들의 몸은 높은 체온을 가지고 있으므로 열 감지 장비를 이용해 사살하라. 다섯 번째, 쥐수염. 쥐가 감염자들의 시체를 먹고 변이한 형태이다. 특수개체인 까마귀 수염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개체들이다. 차이점은 비감염자들을 잡아먹는 습성을 지닌 까마귀 수염과 달리 이 개체들은 비감염자들을 뒤덮은 다음 감염시킨다. 짐승형 개체 중에서는 드문 사례다. 이 개체들과는 까마귀 수염과 마찬가지로 교전을 피해야 한다. 교전이 불가피하다면 각 소대의 60mm 박격포에 백린탄을 사용하거나 크레모아 설치 지역으로 유인하여 처치한다. 여섯 번째, 블라인더.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한 개체들이다. 시력을 상실한 대신 박쥐처럼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식별한 후 비감염자들을 공격해서 감염시킨다. 해당 개체에 발각될 시 큰 울음소리로 주변의 보통 감염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해당 개체를 확인하면 기도빈익을 유지하며 지 근거리까지 접근한 후 무성무기로 신속하게 처치해야 한다. 해당 개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귀를 확인하면 된다. 그들은 귀가 박쥐처럼 변이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일곱 번째, 커맨더. 일반 감염자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의 감염자이다. 해당 개체 주변에 보통 감염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나 이 개체의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주변의 감염자들이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보통 감염자들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피부가 진한 회색을 띠고 늑대인간처럼 털이 많다. 그리고 눈이 붉은색으로 낮에 봐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빛나고 있다. 또한 손가락 뼈가 날카롭게 변이하면서 맹수의 발톱처럼 바뀐 점이 있다. 여덟 번째, 어보미네이션. 출처를 알 수 없는 감염자 개체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최초 발견되었으며 다른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몸집이
21층 건물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고 얼굴로 추측되는 부위에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몸은 썩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개체가 메아리치는 중저음의 소리를 낼 때 다른 감염자들과 특수 개체들이 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얼굴의 구멍에서 뿜는 연기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즉, 이 개체는 이 전쟁의 원인이자 필수 제거 대상이다. 모든 병력들의 임무는 좀비들이 점령한 도시를 하나하나 되찾고 개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흉물스러운 괴물의 심장에 태극기를 꽂을 때까지 모두 목숨 걸고 싸워주길 바란다. 추가 정보: 광신도와 진짜 생존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달되었다. 체포된 광신도의 왼쪽 어깨에는 이빨 자국과 같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 뒤로 체포된 광신도들도 모두 동일한 문양의 낙인이 있었다고 한다. 생존자 무리가 접근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왼쪽 어깨를 확인하라. 이상. 분명 여기에 비대피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누구세요? 당신이 감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감염자라면 내가 당신이 손들라고 했을 때 들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지? 그 비대피소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십시오. 비대피소에 잘 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피소에서만 해당되는 수칙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이니 아래의 수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는 다수의 경찰과 중무장한 한 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 중이니 안심하시고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대피소는 고등학교를 개조하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야전병원과 헬기장, 본관과 신관은 임시주거시설, 급식실은 식량 배급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관은 군경을 제외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반경 10m 이내 허가받지 않은 인원에게는 경고 없이 발포합니다. 기밀 유지를 위함이니 주의해 주십시오. 대피소 내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근처에 있는 군경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혈액을 채취합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피소 인근에 새들이 모여 있다면 건물 내부 또는 야전병원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만큼 새 또한 위험하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현재 대피소 서쪽 입구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개체들로 인해 민간인과 대피소 경비병력들이 사망 또는 감염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특수 개체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는 이들의 몸은 완전한 검은색에 가까워 그림자나 어두운 곳에 완벽한 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쪽 입구로는 접근을 금지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그림자가 주위에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 인근에서 신흥 사이비 종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피소의 물과 식량을 오염시킨 주범들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비대피소는 현재 사이비 종교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절대로 비대피소로 대피하지 마십시오. 본 안내방송은 지진 대피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알립니다. 현재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파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실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은 신속하게 빠져나와 주시고 출입구가 막혀 못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낙하물에 대비하여
책상이나 식탁 등 밑으로 숨어서 머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 이불과 같은 푹신한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이동해 주십시오. 보통 처음 발생한 진동보다 이후에 발생하는 진동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진동이 멈춰도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는 침착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진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1번 항목을 무시하시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꼭 필요로 할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뒤를 쳐다보지 말고 곧장 이동하십시오. 만약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멀쩡한 건물을 발견하셨다면 그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하던 도중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의 근원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 무너진 건물 쪽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구조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땅 밑에서 들리는 것 같다면 철저히 무시하시고 다시 대피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계신 분들께서는 되도록 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창문을 통해 지상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땅이 확실한 X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은 특별 위험구역이니 최대한 빨리 헬기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벽이 무너져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 소리가 들린다고 무턱대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무전기 소리나 구조견이 짖는 소리가 들릴 경우에만 자신의 위치를 알리십시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땅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균열 사이를 자세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재 땅의 균열에서 검은 손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낚아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하면 헛것을 본다고 합니다. 현 방송은 해당 지역의 한정으로 모든 채널에서 반복 송출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섞일 수 있으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이 안내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대피하는 인파 속에 도망을 안 가고 가만히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만약 말을 건다면 그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낙하물 중에 아무리 봐도 건물에서 떨어진 것 같지 않는 검은 물체가 떨어진다면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주십시오. 그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인간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6번 항목은 무시하여 주십시오. 지하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구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면 당장 스스로를 의심해 주십시오. 모든 인간이 천운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갑작스럽게 죽은 귀신은 자신이 죽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생전에 했던 행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망치와 정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유출된 가스 혹은 혼란에 의한 공황장애로 유발된 환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똑같은 환각을 목격하셨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피소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주십시오. 경찰 제복을 입은 3인 1조의 무리가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한다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제시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전봇대, 간판과 같이 지진으로 인해 약해져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 아래를 조심하십시오. 혹여나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인다면 속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정 내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어렵다면 화장실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일반 방과 거실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며 물을 구하기 용이한 장소입니다. 물에서 이상한 향이 나더라도 어둠 속에서 마시며 버티십시오. 불을 켜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하물에 깔려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의 전체가 깔린 상황이라면 침착함을 유지한 채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잔해를 긁거나 들어올리려 하거나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보다 더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안내 방송을 들으십시오. 다른 것을 믿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은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본 안내방송은 지진 대피 훈련을 위한 안내방송입니다. 현재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훈련은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집으로 귀가하여 주십시오. 전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2022년 7월 15일 19시 대한민국의 주 적국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감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2022년 7월 15일 19시 대한민국의 주 적국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감지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핵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내 방공호는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기타 지하시설에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즉시 지하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볼텍사의 방공호는 우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은 볼텍사로, 나머지 인원은 지하시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지정한 콘크리트나 나무로 만들어진 대피소로 최소 4분 안에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핵폭발 이후 검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검은 비가 내린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하로 내려가 주십시오.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밖에 있던 식량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밖으로 던지십시오. 핵공격 시 EMP로 인하여 전자기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대피 후 방공호 내에 배치되어 있는 단파 라디오를 정차하여 주시고 다음 지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조할 것입니다.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행동을 하거나 먼 곳을 보는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영화나 만화와 다르게 폭발을 직접 바라본다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식량이나 물품을 발견하더라도 뚜껑이 따여 있다거나 구멍이 뚫린 자국이 남아 있다면 가져가지 말고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 내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비정상적이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 잠시 동안 귀를 막고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는 3분 동안 지속됩니다. 안전 여부가 불확실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일 수 있으므로
대피소 안에 검증된 음식 이외의 음식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 방공호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국가재난의 사망률 중 사람에 의한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피소에 가는 동안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존재가 있다면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며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갈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 고립된 경우라면 집안의 모든 문을 닫고 창문을 막아주십시오. 절대 내부에 누가 있다는 걸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재난 상황인 만큼 무법지대로 변하기 쉽습니다. 공격 시점 이후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피소의 출입문을 닫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방사능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후 대피소의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철저히 무시해 주십시오. 그들은 방사능을 버틸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폭발 이후 적어도 48시간 후부터 보호 대책을 강구한 뒤 간헐적인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생존 물자가 부족하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산소 마스크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마스크는 여러분을 화머로부터 지켜줄 수는 있지만 방사능까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방공호 안에 갓난아이가 없는데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30초 이상 들린다면 조용히 눈과 귀를 막고 섬지박이를 3회 불러주십시오. 그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대피 이후 대표자를 선정 후 공동생활 규칙을 정해두는 것을 권장하지만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 범죄 예방, 순찰 인원 또한 지정하여야 합니다. 대피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묶어놓거나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핵공격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 그 피해가 적거나 미미할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본 수칙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나 TV 채널, 라디오 주파수를 따라서 작동 가능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흘러나오는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